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또 움직일 때 선생님들께서 그 타이밍이 맞았더라면 더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 몇 번은 하루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물들 때 한 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영상 찍을 때 한 번 이렇게 움직이게. 그래서 실제 안에서 들어오면 이 레일을 타고 요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지금 요 커다란 챔버가 보이는데 이 커다란 챔버가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카메라가 한 대 있고요. 저쪽 사이드에 카메라가 한 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그리고 한 칸 또 가면 또 다른 카메라가 또 찍고 또 다음 칸으로 가서 또 찍고 해서 최종적으로 RGB, IR, NIR 여러 가지 셀시 카메라로 데이터를 찍고 그 다음에 물 주면서 또 복귀를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원래 저희가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연구기관이라서 연구에 대한 내용들로 저희가 해외에서 많이 오거든요. 해외 연구소에서. 그래서 자료가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갖춰져 있어요. 일반 선생님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원리냐면 우리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더 많이 아프면 MRI 찍고 하잖아요. 찍으면 걔네들도 다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의사가 보고 이 부분 어디 아프시네요. 이 부분 보고 조금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진단을 해줘요. 식물도 그런 원리에 동일하게 영상을 찍고 이제 엑스레이, CT, MRI 다양한 영상을 찍는 것처럼 식물도 RGB, NIR, IR, 3D, 형광 다양한 영상을 찍어서 이 식물이 어디가 좀 아프네, 이 식물이 물이 좀 부족하네, 이 식물이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네 라는 거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진단을 하고 그 식물에 대한 데이터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메라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 이건 좀 컴퓨터적인 얘기예요. 영상을 찍으면 꽃이 피었네? 아니면 열매가 맺혔네? 아니면 색깔이 어떠네? 이거 어떻게 분석하느냐? 컴퓨터로 영상으로 영화에서처럼 막 분석을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잎이면 잎, 꽃이면 꽃, 열매면 열매만 뜯어내서 계산을 하죠.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나냐, 모양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국가의 표준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식물을 나는 키가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키라고 하겠어. 어떤 사람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걸 키라고 하겠어. 어떤 사람은 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잎까지 같이 키라고 하겠어. 각각 다 주장하는 게 틀리시거든요. 심지어는 물 주는 것도 하루에 한 번 물을 줘야 한다는 사람, 이틀에 한 번 줘야 하는 사람, 물 주는 양도 500ml를 줘야 하는 사람, 1리터를 줘야 하는 사람, 각각 다 틀립니다. 근데 적어도 조건이 동일하다면, 온도나 아니면 흙이나 어떤 조건이 동일하다면 적어도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런 가이드를 따라서 뭔가를 식물을 키우고 사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면적은 어떻게 재고 키는 어떻게 되고 그런 컴퓨터적인 내용들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지만 나중에 좋은 작물이다,
아니 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자라는 8일, 12일, 16일부터 36일까지 쭉 자라는 모습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분석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로 나타나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연구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빨간 사과가 있는데 빨간 거에 얼마큼 빨간하냐라는 거를 1, 3, 5, 7, 9 약함, 중간, 강함 이렇게만 해요.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한 단계를 숫자로 딱 표시를 하게 됩니다. 숫자를 표시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기준이 틀린데 그 기준을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00까지는 빨간색이 약한 걸로 합시다. 100에서 200까지는 빨간색이 중간으로 합시다. 200에서 300은 빨간색이 강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과는 250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과네? 그러면 빨간색이 진한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면 내가 볼 때는 좀 빨간색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너무 빨간색인데, 이러한 갈등의 요소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숫자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게 되면 영상을 찍고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어떤 시기에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시기가 내가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물을 안 줘서 죽어가는 시기거나 아니면 특이하게 자라는 시점이거나 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데이터예요.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을 14일, 42일, 61일 이거는 지금 현재 참깨인데요. 참깨가 이렇게 현재 자라는 패턴들을 영상으로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서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쌓이면 저희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할 수 있거든요. 공개를 하면 적어도 참깨니까 참깨를 키우신 분들은 열매가 맺힐 때가 됐는데 안 맺히네? 언제 열매가 맺히지? 라고 검색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열매가 맺혔는데 수확량이 얼마 안 되네?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이 품종은 열매가 조금 맺히는 대신에 기능성이 좋은 거구나, 기름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하는 데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표준이 없어요 지금. 그거를 만드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드셔가지고 이제 인간한테 공개를 하는데 네.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거 지역 특성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지에서만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부산에 가서 아니면 강원도에 가서 다 틀리게 자라요. 똑같은 애들인데. 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아래쪽은 따뜻하고 위쪽은 좀 온도가 낮고 그러면 어떤 거는 잘 자라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 못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떻게 잘 자라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 공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역마다 또 확인을 하고 거기에 품종으로서 정확성에 또 검증을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종자원이나 이런 데 인증을 또 받아야 되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왜냐면 잘못된 거를 전달해주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정통부랑 같이 협력을 해서 요즘 인공지능 되게 말이 많잖아요. 우리 농업 쪽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좀 뭐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총 30만 장 굉장히 많이 찍었죠. 30만 장을 찍어서 자기정통부 AI 허브라는 곳에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소나
업체에서 좀 더 넓은 연구를 하라고 저희가 연구의 폭을 넓히라고 공개를 한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벼와 콩의 두 가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연구를 한 후에 그 결과들이 결국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를 거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조를 좀 견디는 애인데요. 위에 거는 그냥 일반 품종이에요. 물을 안 주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자랐다가 물을 안 주니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래 거는 잘 건조해서 견디는 애예요. 자랐다가 물을 안 줬는데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다시 공급했더니 잘 자라는 거죠. 이런 애들을 저희가 찾아서 건조에 잘 견디는 품종을 공급을 하면, 항상 여름철에 비가 안 올 때, 그때 이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어플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서 뭔가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벼인데요. 벼에 대해서 저희가 종자도 연구를 해요. 왜냐면 종자가 좀 큰 애들이 많이 맺히면 아무래도 수확량, 무게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종자 이삭에, 벼 이삭에 종자는 많이 달려있는데 실제 무게를 재보면 조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열렸는데 무게를 재보면 몇 톤 이상 막 나오고 굉장히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개수만 파악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종자 하나하나를 다 저희가 컴퓨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자는 한 4만 개, 저희 3년치를 같이 분석하기 때문에 12만 개의 종자를 각각 다 분석을 하는데, 사람이 못하는 내용이죠. 12만 개. 이런 식으로 종자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장폭과 단폭. 태국 쌀은 길쭉하잖아요. 근데 한국 쌀은 통통하고, 이게 그런 결정을 짓는 내용들이 장폭, 단폭해서 과연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자포니까 인디카라고 부르는데, 그런 학술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또 교배를 시켜서 단맛에 영향을 미치는 걸 또 찾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유전체, 아까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유전자랑 같이 결과를 넣고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단맛이 좋은지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배를 할 때 얘는 이게 피었으니까 단맛이 좋은 애인데 수확량이 전혀 안 좋아. 그러면 수확량이 좋은데 단맛이 없는 거랑 교배를 시켜서 쭉 자식들을 보면, 자식 중에 한 명은 수확량도 많고 단맛도 좋은 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또 확인해야 하잖아요. 키워서 먹어봐야 알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되게 힘드니까 이런 유전체로 분석을 해서 얘는 수확량도 많고 단맛도 좋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최대한 빠르게 연구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병이에요. 벼에서는 키다리병이 걸리면 그냥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얘 곰팡이에요. 주위에 있는 거 다 같이 감염이 되고, 또 심각한 거는 종자를 수확해도 종자에 묻어 있어요. 내년에 또 심어도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인데, 저희가 그 키다리병을 잘 견디는 애를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전자를 봤더니 400품종을 가지고도 다 봤는데, 사람이 보기 힘들죠. 400품종 다 본다는 게. 근데 봤더니 어떤 품종에서 강한 애가 있는 거예요. 걔를 가지고서 이제 또 교배를 해서 또 그 다음에 보고, 이런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콩 종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콩 재밌는 게 중국에서 콩을 어떤 콩을 원하느냐, 맛있고 맛없고 물론 중요하지만 크게 상관없다. 우리는 황금색 콩만 있으면 오케이. 아. 중국은 또 황금색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황금색 콩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유전자를 또 봤던 거예요. 저희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찾았더니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황금색을 조합을 시키는 거를 색깔을 어떻게 조합을 시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교배하고 얘랑 교배하고 나온 거 보고 황금색이 가까운 거, 또 가까운 애들끼리 또 교배하면 황금색이 더 가까운 거, 이렇게 유전자를 보고 찾아나가게 됩니다. 이런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기능성 물질. 같은 콩을 키우는데 우리 콩 두부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콩에도 검은 콩이 있죠. 검은 콩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피부 노화를 늦추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같은 콩인데 두부를 먹는데 피부 노화도 늦춰지면 더 좋죠. 예, 저 같아도 같은 두부라도 기능성이 있는 콩을 먹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역시 색깔을 보고 유전자를 있는지 없는지 그 기능인지 보고 나서 또 교배를 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연구하는 순간 결국 국민들에게, 저희 농민들에게 결과가 너무 늦게 가거든요. 같이 연구를 했는데 따로따로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이, 저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표준에 대한 거를 담당해서 쭉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먹었는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되게 연구적으로도, 그 다음에 실제 먹은 사람 실생활에서도 검증이 안 돼서 저희도 그거를 얘기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유전자 그런 변형된 그 제품이 들어오는데 콩기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콩기름은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왜? 유전자인데요. 결국 유전자는 기름에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들어와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좀 걱정스러워 라고 하는데, 기름은 전혀, 근데 기름이 아닌 거, 기름이 아닌 어떤 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유전자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이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조그맣게 유전자 변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연구를 하냐면,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모르게 들어온 경우 많아요. 콩도 그렇지만 한참 유채도 막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는데, 이런 걸 찾아야 하잖아요. 실제 우리 국민들이 먹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유전자 변형에 대한 기술이 없고 연구가 안 돼 있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염려에 대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그 현장에 가서 검사를 다 해요. 우리가 한 연구의 바탕으로 유전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걸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되면 뭐 전량 폐기를 하든 아니면 그러한 수출에 대한 거를 뭐 좀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 드린 게, 아직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위험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검증이 돼요, 그럼?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결과가 결과가 언제 나와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먹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증이 확실하게 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술적으로 연구적으로 그렇게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 합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 괜찮아 먹어도. 근데 일부는 우리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아무래도 실생활에 적용하기 좀 힘든 내용입니다. 유전자를 전형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해요? 네. 왜 그걸 하냐고요? 그런 연구를 하냐고요? 아니, 왜 유전자 조작을 하냐고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를 안 하고, 그런 이제 상용화돼서 하는 걸 안 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유전자 변형에 대한 연구를 왜 하냐면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면 수확량이 엄청 늘어나요. 또 변형을 하면 기능성 물질이 엄청 좋아져요. 결국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식량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게 또 부작용 있는 걸 또 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기다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법으로서 뭔가를 좀 제정을 하고, 좀 위험한 부분은 위험한 부분,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좀 가름막을 타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감,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것들은 최대한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답변을 모르고 언제쯤 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예의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괜한 불안감보다는 네. 식량을 빨리 많이 생산해야지 이제 굶는 사람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작을 하면서 그거의 방지책을 빨리빨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알겠습니다. 대본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답변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이라서 또 혹시 연구하시는 것이 활짝하고 네. 재미없고 그런 내용들인데 설명을 되게 쉽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한 가지 뭐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좀 자랑을 좀 하자면요. 저희가 견학이 엄청 많이 옵니다. 왜냐면 저희 국내에서도 많이 오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는 우루과이에서 뭐 기획처장 장관들, 대사, 외교관 대사도 막 오고 전 세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 왔을 때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요? 네, 다 세워놓습니다. 네. 뭐 네. 저희 청장님이 네. 오시든 설명이 되니까. 장관님이 오시든 다 세워놓고 합니다. 저희. 네. 좀 뭔가 글씨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외국에서 많이 와서 외국에서 많이 와서 영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거의